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공부해 봅시다. 1번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4 나누기 3은 1, 나머지가 1이 되는 이 나눗셈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의미를 먼저 적은 후에 영상을 마저 보세요. 4 나누기 3은 1 나머지 1이 되는데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것 4개가 있을 때 3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지고 나머지 하나가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도 생각해 볼까요? 2번에 보면 5분의 4 나누기 3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처럼 조각 기준명을 써서 생각을 해봅시다. 5분의 4라는 것은 5개를 기준으로 5개로 쪼갠 것 중에 4조각을 의미하고 이것을 3명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준은 실제로 나누는 숫자가 아니라고 배웠으니 기준 부분을 가리고 4조각을 3명이서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가지는 양은 얼마일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어떤 것을 5개로 쪼갠 것을 중에 4조각 3명이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에 1개, 두 번째 사람도 1개, 세 번째 사람도 1개 가지고 나머지가 하나 남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갖는 양은 1조각, 그리고 남는 양이 하나. 이때에 한 조각들의 기준은 5개로 쪼갠 것이 기준이니까 분모는 똑같이 5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3의 몫은 5분의 1, 그리고 나머지도 5분의 1이 됩니다. 자연수의 나눗셈 뿐만 아니라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나머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하죠? 방금 나눈 5분의 4 나누기 3은 몫이 5분의 1이고 나머지가 5분의 1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설명으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7분의 4 나누기 3을 아까 했던 방법처럼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7분의 4는 7개로 쪼갠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에 4조각을 의미하죠. 이것을 3명이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하면 기준이 되는 7은 실제 나누는 숫자가 아니니까 가리고 4조각을 3명이서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이 가지는 양은 얼마일까요? 4 나누기 3이니까 한 사람이 1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한 조각이 남게 됩니다. 이때에 조각은 7개로 쪼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몫과 나머지의 분모에 7을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 몫인 7분의 1의 의미는 7개로 쪼갠 것을 기준으로 할 때의 한 조각, 나머지 7분의 1도 7개를 기준으로 한 것 중에 한 조각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2번 문제 8분의 7 나누기 5. 앞에서 한 것처럼 8분의 7은 8개로 쪼갠 것을 기준으로 할 때 7조각을 말하고 이것을 5명이 나누어 가집니다. 역시 기준이 되는 8은 가리고 7조각을 5명이 나누어 가진다고 하면 한 사람이 갖는 것은 7 나누기 5. 한 개씩 나누어 가지고 한 개씩 가지면 나머지는 2개, 2조각이 남게 되겠죠. 이때에 한 조각과 2조각 둘 다 8을 기준으로 하는 조각들이기 때문에 분모에 8을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 8분의 7 나누기 5는 8개로 쪼갠 것을 기준으로 하고 한 사람이 갖는 양은 8분의 1, 나머지는 8분의 2가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익숙해졌을 텐데 11분의 9 나누기 4 한번 해봅시다. 여전히 기준과 조각과 명을 써서 각각의 분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시해 보세요. 자, 11분의 9 조각을 4명이 나누어 가진다고 할 때 11은 쪼개는 기준이 되니까 가리고 9 나누기 4. 이번에는 한 사람이 가지는 조각이 2조각씩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한 조각이 남게 됩니다. 이때 똑같이 기준은 분모 11을 기준으로 하니까 분모에 11을 똑같이 써줍니다. 의미는 11분의 9조각을 4명이 나누면 11분의 2씩 갖게 되고 11분의 1을 나머지로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기준과 조각을 써서 의미를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분의 5 나누기 3. 여전히 13 분모는 13개로 쪼갠 것을 기준으로 하고 5조각. 이것을 3명이 나누어 가집니다. 여전히 기준은 우리가 실제 나누는 수가 아니니까 빼놓고 실제 나누는 5조각을 3명이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이 가지는 조각은 한 조각씩 갖고 나머지는 2조각이 남게 되겠죠. 이 한 조각은 13개를 쪼갠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분모는 13. 남은 2조각도 13개로 쪼갠 걸 기준으로 하니까 분모가 13입니다. 여기에도 기준과 조각을 써서 의미를 표시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나눗셈들은 지금 계속 나머지가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분수의 나눗셈에서 이렇게 분수로 된 나머지가 남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텐데 나머지를 남기지 않고 이 조각들을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질문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나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조각들을 나머지가 남지 않게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면 분수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뒤에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앞에서 했던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의 나눗셈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정지 버튼을 누르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몫을 계산하고 다시 영상을 보세요. 선생님이 찾아보니 여러분은 아마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기준들은 실제 나누는 수가 아니니까 가려놓고 생각을 할 겁니다. 기준을 가리고 분수를 보면 4 나누기 나누어 떨어지죠. 5 나누기 4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8 나누기 4 얘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3 나누기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6 나누기 3 나누어 떨어집니다. 7 나누기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찾아보았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의 나눗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통점을 생각해서 아래에 적어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나누어 떨어지는 분수의 나눗셈의 공통점은 기준들은 어차피 진짜 나누는 수가 아니니까 볼 때에 분자 부분과 자연수 부분이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였어요. 자연수로 분자가 다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의 나눗셈들도 이 분수의 나눗셈처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려면 이 자연수 부분과 분자 부분을 서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의 나눗셈을 나누어 떨어지도록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5분의 4 나누기 3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이때의 나머지는 왜 남을까요? 이유를 여러분이 써보세요. 선생님이 보니 우리가 앞에서 기준은 가리고 생각했는데 4조각을 3명이 나누어 가지면 4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머지를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나누는 자연수에 맞추어 분자 부분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분자인 4를 3의 배수가 되게 해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자 부분 4를 3의 배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는 더 쪼개어지는 것 뿐이지 전체의 양이 바뀌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분의 4라고 했을 때 5분의 4만큼이 있을 때 이것을 셋씩 더 쪼갠다고 하더라도 더 쪼개었을 뿐이지 처음에 칠했던 색칠한 부분의 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것과 같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 3의 배수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니까 3씩 곱하면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5, 3, 15, 4, 3, 12 나누기 3이 되니까 15인 기준을 가리면 12 나누기 3 나누어 떨어지겠죠? 아래에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나요? 선생님이 푼 것과 풀이를 비교해 봅시다. 이번 연습 문제들은 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여러분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7분의 4, 4 나누기 3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를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줍니다. 이때에 아무 숫자나 곱하는 것이 아니라 3의 배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3을 곱합니다. 이렇게 되면 7, 3, 21분의 4, 3, 12 나누기 3 한 번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가리면 12 나누기 3은 4, 기준은 21입니다. 8분의 7 나누기 5도 마찬가지입니다. 7 나누기 5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5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분자를 만들기 위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 5씩 곱합니다. 이렇게 되면 8호 40분의 7호 35 나누기 5는 기준은 그대로 둘 거고 분자만 나누어서 5, 7은 35, 40분의 7이 됩니다. 11분의 9 나누기 4도 같습니다. 분자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같은 수 4씩 곱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수를 곱하면 다른 분수가 되어버리니 무조건 같은 수를 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1 곱하기 4는 44, 9, 4, 36 나누기 4는 44분의 36 나누기 4는 9, 44분의 9가 됩니다. 4번 13분의 5도 같겠지요. 5 나누기 3이 안 되니까 분모와 분자에 3씩 곱해서 13 곱하기 3은 39분의 5, 3, 15 나누기 3은 39분의 3을 15로 3을 나누니까 5가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어떤 분수가 자연수로 분자 부분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자연수를 곱하여서 나눗셈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드는 이런 분수를 서로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하지요. 분자 부분이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크기가 같은 분수로 나눈 다음에 분모에 있는 기준은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나눗셈을 합니다. 이때 실제 나눗셈을 하면 이 곱하기 세모와 나누기 세모가 나누어지니까
기준인 분모는 네모 곱하기 세모, 분자는 동그라미 이렇게 남게 되겠죠. 아래 방법에 여러분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레벨업 문제입니다. 끈 8분의 5m를 모두 사용하여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일단 끈 5분의 8m인 것을 보고 정삼각형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하므로 한 변의 길이를 알려면 나누기 3을 하면 알 수 있죠. 8분의 5 나누기 3. 우리가 본 것 기준을 가리고 5 나누기 3을 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앞에서 배운 것처럼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줍니다. 8분의 5의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 자연수 3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3씩 곱하고 3으로 나눕니다. 8, 3, 24분의 5, 3, 15 나누기 3. 어이구, 자리가 부족하네요. 앞에서 24 나누기 15 나누기 3은 분모인 24는 그대로 두고 15 나누기 3은 5.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24분의 5m입니다.